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입니다.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직접 참여하고 또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며 또 그 길을 향하여 목표가 달성해내는 최종의 승리자가 되고 또 국민과 함께 그 승리를 통해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여러 가지 정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력한 주자가 이미 옹립되어서 막강한 에너지를 갖고 힘을 갖고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이 막강한 전세적, 전략적 열세라고 인정하는 그 상향을 스스로 만들면서 스스로 패배되어 있거나 또 이 상을 돌파해낼 수 있다는 능력의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고 있는 국민의 힘을 보며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의 초반에서 배제되었던 강성인입니다. 11명이 들어와서 8명을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떨어냈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 당에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또 서울시장 선거에 2번,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도 도전한 바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도전을 통해서도 한 번도 눈길을 받지 못하고 또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하등 이상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자주 섞인 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껍질을 벗지 못하는 당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과 또 그 밖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늘 배제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면서 꼼수로 배수진을 치고 나가고 있지 않았나. 비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절체절명의 힘이 발생하지 않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뒤에 강을 두고 솥뚜껑을 솥을 깨고 나가야만 그 돌파력이 생기는데 퇴로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과 파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돌파하기 어려운 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경선 신청자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저 스펙이 없어서 또 그동안의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배제되었는데 이는 단칼에 이렇게 쳐져져 있는 것인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비전 선언에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승기를 잡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첫째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안철수, 또 시장을 발판 삼아서 나온 홍준표, 또 탄핵 지지 중에 눈치를 본 한동훈, 또 공모를 벌이고 나온 유종복과 이철우, 또 탄핵 반대를 애쳤던 김문수, 나경원, 또 반탄에 나간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반국민적 태도를 일관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당 운영을 통해서 이 당의 혼란과 그 진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 즉 경선이 끝난 다음에 경선 관리위원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놓고 가지 않으면 이 당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죽는 길로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반 이재명이면 된다. 무조건 반 이재명의 텐트를 쳐서 함께 모으면 된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더욱이 더 강한 것은 우리가 더 태력의 길로 더 접어든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 지도부가 경선 중에 우리 주자에게는 쓸만한 자가 없다. 그러니 뽑아가지고 리그 전의 예선전처럼
그 다른 어떤 제세력하고 다시 연대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즉 계엄의 포대기를 함께 쓴 한독수 대행을 불러들여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큰 텐트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조력을 받고자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지도부의 권능과 권능으로서의 능력은 제한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부는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경선 주자들 중에 대놓고 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또 탈당이 안 되면 출당이라고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안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당의 쇄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셋째는 지도부가 한덕수 전 카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건 참 싫은데 유감인데 말을 하면서도 소경된 당의 민심을 얻고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것은 한 나라를 이끌 리더로서의 그 능력에 상당한 마이너스적 요소가 아니었나.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는 송곳 같은 정확한 자기 주장이 필요한데 그러한 주장이 없이 선거에 도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당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패배적인 사고 아니었나 싶습니다. 패배주의는 패배를 낳습니다. 승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승리를 낳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는 길이 다 세력과 퇴락의 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과 당원도 공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 또 우리 국민의힘을 보수의 진정한 보수의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 될 한 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이 절대 무능의 터널 속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 가능의 촛불을 켜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전이하고 커다란 불길을 만들면 우리도 이 어둡고 칙칙한 패배주의 그리고 낙심과 좌절에 있는 터널 속에서 반드시 출구를 찾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넣어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우리 보수 진영은 건전한 보수는 지금 있는 태세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길 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올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앞에서 다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패배주의를 일거에 제거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승기를 회복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와 똑같은 배경 속에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2008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부터 2007년도에도 그랬지만 다윗은 승리해서 대통령감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세로 언제든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대통령감이 되기 위한 소양과 훈련을 받아왔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20년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스펙도 있지만 내공을 쌓는 기간이 5년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배, 5배의 긴 시간에 축적된 에너지가 마그마처럼 눌러져서 그것이 열망화되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키면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국민과 어떻게 이 상황상을 풀어나갈 것인가는 자기 관리 또 대통령에서 자질을 키워와야 된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축에 있는 생각들 말입니다. 국민을 보는 시선, 나라를 보는 시선, 세계를 보는 시선, 역사를 보는 시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이고 또
헌법적 가치에 맞으며 온 세계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적이어야 된다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가면 망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는 자기가 출세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갈 수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국민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자리이며 섬김의 자리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가진 스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도자의 자질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재되기에는 기본적 베이스가 되는 대통령의 자질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심이죠. 마음속에 있는 중심, 생각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의 최고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어제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격해사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고 또 대안을 세우고 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치열한 선의의 경쟁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깨트리고 새로운 세션을 통해서 당이 새로운 국민들의 시선과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이 이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신임을 주고 신뢰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당의 상태는 미궁책으로 궁유지책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내겠다는 아주 찻잔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진동뿐이다. 저는 이 찻잔을 깨뜨리고 새롭게 판을 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가 없이는 국민과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부를 거의 쥐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행정부도 사법부도 하나의 같은 세력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전한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견제 기능이 상실됩니다. 견제가 안 되면 전체적인 성향이 나와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견제 세력이 있어야 충분한 정책에 대한 수기를 하게 되고 또 반대의 생각들을 갖게 된 것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조화로운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견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또 손가락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건져야 된다. 혹여나 선거에 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자강과 경신을 통해서 세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와 있지 않으면 민주당의 견제 능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이기든 승리하든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는 반드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를 감행해야 됩니다. 저는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겸과 단회 그리고 파면 그 이후에 보인 모든 과정들에 대한 가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오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용기 있게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이 모든 것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행동으로 보이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지나가는 흘러내버리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오가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 단핵을 위한 단핵 겸과 단핵 그리고 파면 또 조기 대선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 잉태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세력들은 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태어나지 않아야 될 윤석열 정부였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또 역사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모든 줄에 관계된 인사들은 다 사퇴하든지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 그 제재거금을 반드시 져야 새로운 세력이 올라와서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집권을 하든 야당이 되는 간에 국민에게 신뢰를 받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국가의 양대 축인 민주당과 또 우리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에서 파트너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무섭습니까? 집권당이 무섭습니까? 이재명이 무섭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이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무섭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판단할 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의 쇄신에 대한 안을 수립해서 국민과 당원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선 중에 또 경선초가 나와도 우리 주자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일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자. 그리고 참말을 듣자.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바른 행동을 준비해야 된다. 바른 행동이 뭐겠습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이지 않고 이것을 뒤에 놓고 뒷방에 놓고 그냥 어떻게 피해보기자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깨지 않고 자아집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어떠한 내부의 힘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강성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길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승리의 길은 반드시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려진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수기하면서 또 우리의 부정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재르게 할지어다의 말씀에 우리가 응할 때 우리 행동이 바뀔 때 이미 비오픈드 열려져 있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서 문은 열려져 있고 그 길은 걸어가게 되는데 길은 목표점이 있고 또 그 길은 무언가 가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미래를 전진하기 위해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은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작고 미약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시장에서 오늘도 일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시장에 돌아갑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저 강성현도 있고요. 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현 문제와 엮여지지 않는 새로운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또 이번에 혹시 실패한다면 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깨어진 우리가 스스로 깨고 나가는 그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열어놓은 길, 열려진 길, 그 길로 함께 손잡고 갑시다. 저 강성현 준비하고 또 마지막까지 내게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제 모든 힘을 다하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야당 또 집권당으로서의 여당이 되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새로운 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등나무처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다. 또 그러한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여러분과 계속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게 그러한 역사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 길을 국민과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마지막에 준비하고 기다리며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상황되는 역할에 따라서 제 주어진 일들을 해내겠다 약속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발전되고 변화되는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통일한국 시대까지 우리가 또 지구 위에서 선도적 문화 또 선도적 정치국가로서 세계의 표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며 우리 당도 힘내시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과 함께 파이팅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입니다.
2025년 4월 29일 방송현 여러분께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